어느 혐의로 이제 조사할 게 있으니 어느 경찰서에 어느 날 몇 시까지 한번 출석을 해달라. 이게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방식인 거죠. 또는 지내고 계신 주거지에 불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을 수색을 하고 관련된 이제 혐의가 있는 증거물들을 압수해가는 거죠. 촬영물을, 그 영상물을 보고 나서 이걸 본 기억이 나느냐, 뭐 어떻게 보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AV 몹 사건으로 이제 여러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알겠는데 내가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상되는 뭐 형량이라든지 뭐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는 경찰이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경찰로부터 어느 날 이제 조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느 혐의로 이제 조사할 게 있으니 어느 경찰서에 어느 날 몇 시까지 한번 출석을 해달라. 이게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방식인 거죠. 또는 지내고 계신 주거지에 불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을 수색을 하고 관련된 이제 혐의가 있는 증거물들을 압수해가는 거죠. 우선 소환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나하나 직접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각 관할서, 즉 피의자가 소재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촉탁할지.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든 크게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죠. 어디 소속 뭐 수사관인데 어떤 혐의로 조사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니 한번 이제 출석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류의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많이 이제 경계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진짜 거기서 연락이 온 건지 좀 판단이 안 서신다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직접 전화해 보시면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대로 전화 온 것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조사 일정을 잡겠죠. 그리고 이제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는 절차가 개시가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 하듯이 한번 영상을 기획해 보고는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서 이제 권리고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뭐 일체 질문에 대해서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든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걸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만 이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향후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을 이제 동석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권리 고지를 받게 되고요. 그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이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제 권리를 고지받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 확인이 끝나게 되면은 간단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요. 인적 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소속, 병역 여부, 가족 관계, 뭐하는 재산 여부, 종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그 신원을 좀 특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좀 판단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크게는 이제 수사관님들은 이제 두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 몇 월 며칠에 뭐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에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서버를 조사한다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대강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억나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수사관님은 오늘 여기 무엇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는지 아시나요? 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술해 보세요 라고 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수사관님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관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조사 기법상 먼저 이제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보면 하나의 이제 조사 기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게 하는 스타일이든 아니면은 처음부터 바로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든 어느 경우든 대답을 하는 데는 진술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토로하시는 고충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제 수개월 전에 받고 언제 받는지도 정확히 특정을 하지 못하겠고 어떤 영상을 봤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조사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전제를 다셔야 돼요.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라고는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조사가 종결되지는 않으니 수사관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물을 봤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영상물을 열람시켜서 재생시켜 주겠죠. 촬영물을, 그 영상물을 보고 나서 이걸 본 기억이 나느냐, 뭐 어떻게 보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영상물들을 이제 재생하고 그것을 이제 열람하고 나서 비로소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옆에 변호사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물을 보고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히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불법 촬영물일 수도 있고 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영상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영상물의 내용을 이제 같이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가 확인을 하고 법적인 평가를 그 자리에서 내린 그러면은 향후 대응해야 되는 방향이 좀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이제 경위를 떠나서 무조건 이제 잘못했고 자숙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만 이제 변호인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영상물로 보이는데 불법 촬영물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보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을 수사관에게 개진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범행 방법이라든지 뭐 범행 경과, 경위, 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소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해서 이제 쓰인 저장 매체, 예를 들면 휴대전화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임의 제출할 것이냐, 이런 이제 권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출석 통보를 받아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강의 이제 흐름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가서 그 영상물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번쯤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이나 고민이 있으면은 편히 연락을 주세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